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다니 이건 꼭 가져야겠어. 오늘은 우리나라에 몇 명 남지 않은 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의 삼성, SK 같은 기술이 생기기도 한참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수공예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빛에 따라 영롱하게 빛나는 나전 칠기를 볼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 화려한 색상과 정교한 패턴은 마치 별이 총총 박힌 밤하늘 같았어요. 한 번은 할아버지께서 보관하시던 작은 나전 칠기 보석함을 만졌다가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우리 가문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보물이라고 하셨죠. 그때부터 나전 칠기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며 본격적으로 나전 칠기의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죠. 그들의 정성과 예술혼이 담긴 작품들을 연구하면서 자부심이 샘솟았습니다. 우리의 나전 칠기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세계에 자랑할 만한 예술품이었어요. 처음 박물관에서 고려시대 나전 칠기를 봤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앞에 서자 시간이 멈춘 듯 했죠.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자개가 반사하는 빛의 향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경이로움, 놀라움, 그리고 자부심이 뒤섞인 복합적인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나전 칠기의 깊이를 알게 되었죠.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세계관이 존재했어요. 자연과의 조화, 균형, 그리고 실용성과 예술성의 결합이 나전 칠기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제 연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죠. 친구들은 종종 제가 왜 이토록 낡은 공예에 열정을 쏟는지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나전 칠기는 결코 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지닌 살아있는 예술이었죠. 그 빛나는 자개 조각들 속에서 저는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과 장인 정신을 발견했어요. 이 발견의 여정은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나전 칠기의 역사는 고려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나라에서 유입된 기술이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단순히 배우는데 그치지 않았죠. 그들은 한국의 환경과 미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하며 독창적인 형태로 발전시켰어요. 저는 고려시대 유물을 처음 봤을 때 그 섬세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손톱만한 자개 조각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배치될 수 있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나전 칠기를 연구하던 날, 저는 문헌 기록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고려시대에는 나전 칠기 제작을 위한 전문 장인 집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장장이라 불렸으며 왕실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나전 칠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나전 칠기 기술이 더욱 정교해졌죠. 궁중에서는 왕실 가구와 장식품에 나전 칠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나전 칠기가 송나라로 수출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의 기술이 당나라를 넘어 송나라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건 그만큼 우수했다는 증거였죠. 한 번은 해외 학술 대회에서 중국 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송나라 시대의 문헌에서 고려의 나전 칠기에 관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빛나는 보물이라 표현될 정도로 높이 평가받았다는 거죠.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던 역사적 증거를 확인한 셈이었어요. 저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의 공예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역사가 있었다니요. 이런 자부심은 제가 나전 칠기 연구에 더욱 열정을 쏟게 만들었어요. 현대에 들어서도 나전 칠기의 아름다움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인물들도 그 매력에 빠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한국 방문 중 나전 칠기 작품을 보고 감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나전 칠기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던 인물이었죠. 그가 우리의 전통공예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은 정말 의미가 깊었어요. 한 전시회에서 만난 큐레이터는 스티브 잡스가 나전 7기의 빛 반사 효과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연광의 활용이 제품 디자인에도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 전통공예의 현대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나전 7기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요. 그는 한국 방문 중 나전 7기 작품을 구입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혁신가들이 우리의 전통공예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으로 다가왔죠. 한 번은 국제공예 전시회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의 반응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나전 7기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오랜 시간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거죠? 라는 질문을 자주 들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나전 7기의 역사와 기법을 설명해주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우리의 전통공예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곧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전 7기 예술의 맥을 이어가는 명인들을 만나는 것은 항상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영준 명인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처음 그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온 방안이 자개 조각들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영준 명인은 묵묵히 작은 자개 조각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마법사와 같았죠. 거친 조개 껍데기가 그의 손을 거치면 영롱한 빛을 내는 예술작품으로 탄생했어요. 김영준 명인의 눈빛에서는 작품에 대한 애정과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나전 7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였죠. 김영준 명인은 나전 7기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장인입니다. 그의 작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공예 전시회에서 그의 작품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저를 무척 기쁘게 했어요. 우리의 전통 공예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가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었어요. 전통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그의 예술 세계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전통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이 말은 제 연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김영준 명인은 많은 후배 장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의 작업실에는 항상 배움을 구하는 젊은 장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는 아낌없이 자신의 기술을 전수했죠. 나전 7기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있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장인 정신을 배울 수 있었어요. 나전 7기의 매력은 그 기술적 특징에 있습니다. 자개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다양한 색상과 패턴은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죠. 특히 빛의 각도에 따라 변하는 색감은 다른 어떤 공예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었어요.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 장인들은 자개의 결을 이용합니다. 똑같은 조개 껍데기라도 자르는 방향에 따라 빛의 반사 각도가 달라지죠. 저는 한 번은 나전 7기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얇게 자르는 것부터가 힘들었죠.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정교한 작업이 필요했어요. 장인은 웃으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더욱 긴장이 되었죠. 다음 단계는 자개를 원하는 모양으로 오려내는 작업이었어요. 자개를 작은 톱으로 자르는데 조금만 힘을 잘못 주면 자개가 깨져버렸습니다. 1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지 못했죠. 장인은 15년 했지만 아직도 어려워라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 말에 나전 7기 장인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개를 붙이고 오칠을 하고 건조시키는 과정까지
모두 장인의 손길이 필요했죠. 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수십 번의 반복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오칠만 해도 최소 7번 이상은 해야 했어요. 매번 칠하고 말리고 다시 칠하는 과정을 반복했죠. 이 과정에서 장인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아름다운 나전 칠기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왜 나전 칠기 작품이 그토록 귀하게 여겨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인의 정성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예술품이었죠. 이런 체험을 통해 나전 칠기에 대한 제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나전 칠기는 현대 사회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보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하고 있죠. 저는 최근 젊은 디자이너들이 나전 칠기의 기법을 현대적인 제품에 접목하는 시도들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나전 칠기 기법을 활용한 스마트폰 케이스를 출시했어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이 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어요. 나전 칠기가 단지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나전 칠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기뻤죠. 파리, 뉴욕, 도쿄 등 세계 각지에서 한국 나전 칠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의 나전 칠기를 보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한 번은 외국인 친구가 나전 칠기 작품을 보고 어떻게 이런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지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설명해 줄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나전 칠기를 연구하고 사랑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속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예술혼 때문이었죠. 나전 칠기는 인내와 정성,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인물들도 그 가치를 인정했고, 김영준 명인 같은 장인들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나전 칠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가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나전 칠기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혼이 담긴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삶의 보람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직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는 김영준 명인 같은 분이 감사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소리꾼이었습니다.